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중학생에게 개처발린 40대 여교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는 할 건데, 사실 이거, 그냥 제목 약간 좀 어그로 끈 거고, 예, 유튜브 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지, 복돌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개처발렸다기보다는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면, 실제로 그 인천 중학교의 어떠한 교사가 지난달에 교무실에 찾아온 남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내용으로 항의를 받았냐면, 이 학교에는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여자들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남학생들은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남자들이 빠기친 거야. 왜 남학생만 여학생 눈치를 봐야 하느냐? 왜 남학생만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야 되느냐? 이걸로 강하게 따진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40대 여교사 선생님이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이제 학생들이 말한 거야. 선생님 혹시 뺨이에요? 이렇게 해서 격하게 반응을 한 거지. 결국에는 그 40대 교사는 학급 회의를 열게 됐고, 그 결과 어떻게 쇼부가 났냐면 학생들이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에서 이제 환복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상대하는 여교사들이 진짜 죽을 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남자들이 진짜 빡이 쳐 있단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쯤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힘은 여교사보다 세거든. 남자들이 2차 성징이 오게 되면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각성이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교사들은 웬만하면 맞디라면 이기거든,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빡치는 것도 있지. 그래서 보통 우리 때도 그런 애들이 많았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제압했냐면 그 선생님 중에서 존나 잘 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럼 우리 때는 존나 폭풍 쏴대기 존나 때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막 학교 짱이랑 막 선생님이 다이치고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와서 어떻게 남자들을 컨트롤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건데, 남자들도 그 망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 말 자체에 굉장히 그냥 쌍심지를 들이대고 이제 야마가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나는 중학교는 울산에 저기 사무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던 게, 말이 남녀공학이지 우리는 합반이 없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겠지만 사무중학교 나온 그 졸업한 역대 졸업생 중에서 최고의 아웃풋 연예인 중에 되게 잘 나가는 한 명 있단 말이야. 걔가 누구냐면 걸스데이 유라라고. 근데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울산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자랑 한번 해본 거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는 남녀 합반이었거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때는 남자가 교실에서 갈아입고 여자들이 밖에서 갈아입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쌍도고, 그런 뭔가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 그 한 반에 여학생이 별로 없었거든. 한 5명?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 전부 다 화장실 갈아입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 여자애들은 보통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그 안에 그냥 윗도리만, 이게 교복 같은 거 안에 체육 있으면 체육복을 껴입고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체육복 좀 껴입고 왔다가 그냥 한번 살짝 벗고, 그리고 바지 이렇게 한번 싹 입고, 그래서 여자들도 대놓고 교실에서 갈아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별 문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나도 좀 궁금하잖아. 다른 애들은 어땠는가 보니까 보통 그랬다고 하더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남녀 합반이면 남자들이 이제 다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이게 불만을 잘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런갑다라는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 이제 그때는 우리 남자들도 뭔가 우리 세대 남자들은 뭔가 여자를 향해서 배려를 한다는 게, 그게 뭔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군대 같은 것도 그냥 남자가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남자들은 명확히 여기에 대해서 진짜 불합리성을 명백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야. 왜 남자만 가지, 이런 것들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도 지금의 30대와 20대를 비교해보면 지금 20대들이 더 화가 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20대보다 더 화가 나 있는 게 지금 10대 애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저번에 책 본 거 얘기해줬잖아.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그래서 오세라비 선님 책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나도 이게 보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좀 읽기 편해요. 읽기 편해. 그래서 이거는 남자라면 그냥 하나씩은 사줘야 돼. 하나씩은 사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주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것들이랑 결탁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좀 재미는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지금 10대 남학생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 걔네들은 그 여가부 막 1조 같은 거 돈은 돈대로 받아갖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이상한 양성평등 교육이랍시고 남자들을 이제 잠재적 가해자라고 학교에서 진짜 그렇게 가르쳐. 잠재적 가해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알아? 남자는 야 좆가 내가 무슨 잠재적 가해자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나쁜 남자들과는 달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래. 아, 복돌아 이게 무슨 말이니?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다닌데도 요새 여학생들한테 남학생들이 뭐 미투를 당한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 당하면 탐 맞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막 전학 가고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0대 남자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는 지금 20대들보다 더 심하거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내가 봤을 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리 바닥이라는 건 이제 와장창 깨지게 될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어. 유리 천정이 깨졌는가라고 생각하면 유리 천정이 깨졌나? 난 좀 약간 애매해 이게. 뭐 강제로 깨고 있잖아 지금. 뭐 강제로 할당제네 뭐해서 깨고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리 천정이 깨졌다고 난 생각하진 않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토악질 때문에 오히려 더 여자들 선입견을 쓰면서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정말 능력 있는 여자들이 올라가려면 더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도 내가 내 동생들을 보더라도 똑같이 열심히 해서는 남자보단 느린 게 있거든. 근데 밑에 여자들은 그래도 그 유리 바닥이라도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이 천장은 조금 더 견고해지고 바닥은 더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그리고 아마 그때가 되게 되면 여자들도 제가 늘상 말하는 이제 순풍이라는 게 불고 있었던 거, 유리 바닥이란 게 순풍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 항상 이게 우리는 역풍은 몸으로 느끼지만 순풍은 와도 잘 못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 순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갈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난 가장 안타까운 게 10대 애들도 그렇고 20대 애들도 그렇고 요새 20대 애들이 연애를 못 하고 있더라고. 20대 애들도 막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 진짜 그렇게 나왔어. 27명인가 연애를 하고 있대요. 야, 이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이쁜 나이 남자가 100명 중에 27명만 그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씨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진짜 남자 여자 진짜 개같이 빡 돌아가지고 이제 지금도 오지게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 조기 교육을 받았던 이제 빼미 전사들과 이제 그 반빼미들의 싸움이 정상결전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10대 애들 그 안티빼미 용사들이 이제 형님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오겠지, 그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뭐 되게 많이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잘 정의한 말이 난 그거라 생각해. 모순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서울대 페미니즘 회장이 했던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당신네들은 가부장제 해체를 외치면서 결국 지금 아버지 돈 받아갖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때 했던 말이, 페미니즘은 그런 모순을 이겨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보면 페미니즘이 뭐 양성평등이라보다는 결국엔 한남총 뒤져라 이런 것들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 윤지선 교수 논문 보니까 그 한남유충이란 단어를 쓰더라고. 따지고 보면 이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언젠가는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우리가 답을 찾게 된다면 그래도 올바르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올바르게 돌아간다 한들 지금 이미 국가적으로 씻을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거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청춘들이 이미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야. 한참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추억을 쌓아야 되는 사이에 서로 이제 혐오하고 바득바득 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와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엔 피해자들만 남아있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되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지금 20대보다 더 강한 그런 뭔가 그런
그 분노를 느낄 10대들은 더 불쌍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좋은 애들은 지들끼리 귀신같이 하고 다니거든. 귀신같이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세상을 구성한 건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지금 제가 올린 사연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사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여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있거든. 지금 애들도 존나 빡쳐 있단 말이야. 남중, 남고 이런 애들은 뭐 빡칠 일 없겠지만 여선생님만 보면 그런 게 있는가 봐. 이제는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 큰 흑사병으로 오게 될지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지. 항상 내가 늘상 말하잖아. 안 좋은 건 빨리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나게 되면 더 안 좋게 되면 더 안 좋게 됐지. 아직 바닥을 찍으려면 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요, 그냥 뭐 한번 뭐 이야기나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